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가마 인크리션까지 했었죠. RSA 인크리션, 엘가마 인크리션에서 인크리션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디지털 시그니처를 할 거예요. 전자서명을 할 거고, 전자서명은 여러분 맥은 기억나죠?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걔는 시메트릭 버전의 전자서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으면 이 둘이 키를 쉐어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태그를 주고, 얘는 사인을 키를 가지고 메시지에서 하면 태그가 나오고, 밥은 베리파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키를 가지고 태그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요게 맥이었죠. 그래서 맥은 사인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베리파이하는 알고리즘, 이 두 개가 항상 쌍으로 존재하겠죠. 자, 맥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키고,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는 퍼블릭 키, 어시메트릭이에요. 즉 PK가 있고 SK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니처 스킴은 퍼블릭 키 시스템에서, 자, 퍼블릭 키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키젠이 필요해요. 그래서 키젠을 하고 나면 프라이빗 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가 나올 텐데, 이 프라이빗 키는 전자서명 같은 경우 서명을 생성하는 게 퍼블릭하게 생성해요, 프라이빗하게 생성해요? 인크립션은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 해야 되죠. 전자서명은 서명을 아무나 생성할 수 있어요, 나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SK는 서명용으로 쓰는 거죠. 그 SK 서명, 얘는 사이닝 키예요. 그래서 인크립션하고 반대죠. 인크립션은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하고 프라이빗 키로 디크립션 하는 거고, 전자서명은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고 퍼블릭 키로 맞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베리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키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에 해당되는 게 베리피케이션 키, 베리파이 키. 이게 퍼블릭 키죠. 그래서 앨리스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베리파이는 아무나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가 예를 들어서 키젠을 하고 나서 베리피케이션 키, VK, 앨리스가 만든 베리피케이션 키를 모든 사람한테 퍼블리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크립션하고 동일하죠. 인크립션 PK를 던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K에 해당되는 VK를 퍼블리시 한다. 자, 키젠을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사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인할 때는 뭘로 사인하죠? 네, 사인인 키로. 그래서 자, 사인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전자서명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전자서명이 나오겠죠. 서명이 나와요. 시그니처, 시그마. 우리가 보통 시그마로 써요. 왜냐하면 시그마가 S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니처라서 시그마로 보통 써요. 자,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나왔으면 우리가 베리파이 하면 되겠죠? 베리파이. 베리파이는 뭘로 베리파이야? 베리피케이션 키로 시그마랑 메시지에 대해서 베리파이를 해서, 자,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베리파이 하면 true and false죠. 0 아닌 1.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요게 전자서명 스킴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스킴을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거는 우리가 디스크 로그가 어렵다는 건 배웠죠. 디스크 로그에 기반한 전자서명을 배울 텐데 그게 우리가 먼저 슈노르 시그니처 스킴을 배울 거예요. 디스크 로그에 기반한 거고 디스크 로그 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했었어요? 그 엘가마, 디펠만 같은 거 보면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일단 그룹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뭐 그룹 같은 거, 뭐 GP 스타든 뭐 아니면 G든 뭐 이런 게 주어져 있고 제너레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제너레이터가 있다라고. 그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이 상에서 이제 다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슈노르 스킴은 키젠이 어떻게 되고 사인이 어떻게 되고 베리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키젠. 키젠은 사인인 키랑 베리피케이션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인 키가 프라이빗 할 거고 베리피케이션 키는 퍼블릭 할 텐데 자, 디스크 로고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사인인이 되고 뭐가 베리피케이션이 될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X 값이 사인인 키가 되고 이거를 뭔가 지수로 올린 게 베리피케이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키를 보고 X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키젠이에요. 끝이에요. 간단하죠? 키젠은. 키젠이 있고. 자, 두 번째. 사인을 하면 되겠죠? 사인은 프라이빗 키는 얼마예요? X. X죠. 메시지. 자, 여기서 사인을 만들 텐데 사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지만 X가 뭔지 노출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감추면서도 X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X가 들어가 있는지를 지수승을 하면은 G의 X꼴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X를 감추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감춰야 되겠죠. X를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뭔가 랜덤 하나 뽑아요. 랜덤. 그룹에서 하나 랜덤을 뽑은 다음에 근데 랜덤을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죠. 랜덤으로 더해가지고 뭐 맞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G의 K승을 계산을 해요. 얘를 R이라고 합시다. G의 K승. 그 다음에 이 G의 K승 같은 거는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하는 용도로 쓸 거고 자, 메시지랑 요 G의 케이스는 저 R 얘를 이제 컴바인을 시켜가지고 뭔가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 조정 못하게. 자, 컴바인하고 싶으려면 무슨 오퍼레이션을 쓰면 좋을까요? 두 개를 탁 묶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해시. 해시를 써요. 그래서 해시에다가 R도 집어넣고 M도 집어넣고 해서 해시를 계산을 해요. 얘를 E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X를 드러내야 되는데 X를 감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E도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K 빼기 2 곱하기 X 이렇게 계산해요. 자, K는 랜덤이에요. 저 값을 다 계산한 걸 우리가 S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시그니처는 뭐냐면 R과 S를 시그니처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S에는 X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S를 보고 X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K를 모른다면. 근데 K를 알려면 G의 K승, R이 G의 K승이잖아요. 그래서 R로부터 K를 끄집어내면 되죠. 근데 R로부터 K를 끄집어낼 수가 없겠죠. 디스크 로그 문제라서. 네. 요게 사일 알고 있어. 제 베리파이를 해봅시다. 베리파이는 VK랑 시그마랑 메시지 가지고 체크하는 거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시그마는 RS고 VK는 G의 X승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제가 맞는지 체크를 할 텐데 자, 베리파이어는 쪽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어떤 거 지수승만 알고 있죠? G의 X승 또는 G의 K승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그마에 있는 S를 지수승에 올려봐요. G의 S를 구해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겠어요? 맞게 돼 있는 거라면 S가 K 빼기 2 곱하기 X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G의 K 곱하기 G의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G의 K가 얼마예요? R이죠. R이고 G의 X가 뭐예요? 네, VK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을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2가 뭐였어요? 2가 뭐에 대한 해시예요? R과 메스에 대한 해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베리파이고 지금 G의 S승을 한 게 이게 제대로 됐으면 R 곱하기 VK의 마이너스 해시 R 메시지 M과 동일한지 체크해 보면 되죠. 그래서 베리파이는 요걸 마지막 거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마지막 걸 체크하는 게 베리파이 알고리즘이에요. 됐나요? 음. 자, 한번 뭐 예제를 돌려보는 게 좋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뭘로 해볼까요? G 얼마로 할까요? 13? 13으로 하고 제너레이터는 2라고 할까요? 2? G는 2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먼저 키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각자 키제를 한 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퍼블릭 키, 베리피케이션 키 알려주고 자기가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해가지고 친구한테 알려주면 친구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먼저 키젠부터 해서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네, X도 지수승이죠. 네, 그룹 안에 있어야죠.
베리피케이션 키만 주면 사인 키 주면 안 되죠. 어. 네, 여기 보면 해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해시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해시는 아니지만 R과 M에 대한 해시는 그냥 R 더하기 M으로 합시다. R 더하기 M 모두 13. 이걸 해시라고 합시다. 그렇게 알려줘야지. 메시지도 알려줘야 메시지 줘야죠. 그렇죠? GX 괜찮아서 VPN은 그냥 알려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끊고 서명 만들고 서명과 메시지 만들고
그래서 보낸 사람은 희재만 하고 이렇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인은 메시지나 서명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은 메시지 서명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비키가 10이라고 하거든요. GK 10이라고 하고 그 어린이 사람을 S가 10이라고 하고 10, 메시지 6이라고 제가 계산 잘못 봤습니다. GX가 마이너스로 하게 되고 사인을 돌려야죠. 사인을 얼마나 계산해. 사인을 잘해서
사인을 해야죠. 그 여러분들 체크할 때 요거는 뭐랑 같아요? GS 곱하기 VK의 해시 R M과 같죠? 넘기면.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체크니까. 진짜로 나눗셈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어, 어. 네, 기존 그리고 S 오니까 내가 지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 해산물은 이거를 이제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8 10에 여기 해산물은 30만 이렇게 됐어.
진상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자꾸 네, 저는 정말 처음 진짜 진짜 베리파이드 플러스 베리파이드 플러스 베리파이드가 저희가 사실 어느 똑같이 그리고 S가 S S님 똑같이 마이너스 13분의 1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많이 보시면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직 안 돼요? 안 되는 게 계산이 틀렸어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외우겠죠? 왜? 그러니까 외울 정도가 되죠? 사인 알고리즘, 베리파이 알고리즘은 주어지죠, 보통.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계속 해보고, 자,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슈노르 시그니처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얘가 안전한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인크립션도 사실 그냥 그런 걸 배우기만 했고, 안전한지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만약에 슈노르 이 시그니처 스킴이 깨진다는 얘기는 X를 모르고도 서명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디스크 로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건, 만약에 슈노르 시그니처 스킴이 깨지면, 그러면 디스크 로그 문제를 깰 수 있다. 그런 걸 증명할 거예요. 만약에 증명이 되면, 그러면 디스크 로그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랬죠.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슈노르 스킴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만약에 깨진다고 가정해 보면 되겠죠? 깨진다고 가정하면 그걸 가지고 디스크 로그를 풀 거예요. 그래서 assume that there is an attacker A breaking the Schnorr scheme. 자, 얘를 깰 수 있는 공격자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공격자 A는 generate 서명을 만들겠죠. 저희가 시그마 M 어떤 메시지에 대한 그런 시그니처를 만들 거예요. 물론 이 시그니처는 R과 S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풀 거냐면 원래 VK는 주어져 있죠. VK는 뭔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VK가 G의 몇 승인지 요 몇 승에 해당되는 걸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디스크 로그를 푸는 거죠. VK가 뭔가 있는데 이 VK이고 이렇게 서명이고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그럼 VK에 들어있는 지수값 G에 얼마인지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드버서리가 VK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드버서리는 당연히 X는 모르죠. VK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지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시그니처가 맞으니까 베리파이가 통과하겠죠. 그래서 G의 S승은 뭐가 되겠어요? R 곱하기 G의 그러니까 이거 VK겠죠? VK의 마이너스 HRM 요 식을 만족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울 건데 뭘 배울 거냐면 랜덤 오라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아마 앞에서도 랜덤 오라클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배우진 않았었고요. 자, 랜덤 오라클이 뭔지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오라클이 뭔지 알아요? 오라클. 들어는 맞죠? 회사 이름이죠, 오라클. 네. 그리고 뭐 성경 이런 데도 오라클이란 말이 나와요. 예언자 뭐 이런 거죠. 예, 오라클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거 가서 하늘 이렇게 빌면은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랜덤 오라클은 뭐냐면 그런 계시를 내려주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뭘 탁 물어보면 값을 탁 리턴해 주는데 랜덤을 리턴해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랜덤 오라클이라는 기계 또는 계시한테 내가 뭐 1 이렇게 주면 얘가 뭐 2100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모델이에요.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는 실제 알고리즘이잖아요. 랜덤처럼 보이는 그런 숫자를 제너레이션하는 게 슈도랜덤 제너레이터고, 랜덤 오라클은 랜덤을 뱉어내는 그런 모델이 있다, 그런 기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면은 랜덤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랜덤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랜덤 오라클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 해시 함수도 랜덤 오라클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해시 함수 안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거 계산을 쭉 하죠. 그래서 계산은 디터미니스틱해요. 그래서 뭔가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랜덤처럼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웃풋 값을 우리가 아웃풋 값이 뭐 10이 되게 하는 인풋을 찾는다. 이거 잘 모르겠죠. 인풋을 넣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뭔가 푹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해시라고 하는 게 랜덤처럼 보인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오라클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실제로는 해시가 랜덤 오라클은 아니죠. 왜? 디터미니스틱하고 1름 항상 1라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시 소개를 복잡해가지고 이 입력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으니까 마치 해시를 랜덤을 리턴하는 함수처럼 생각을 하자 하는 게 랜덤 오라클이에요. 실제 해시는 랜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랜덤처럼 생각하자는 게 랜덤 오라클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랜덤 오라클 모델은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시 같은 건 랜덤처럼 보이더라. 랜덤 오라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랜덤 오라클 모델이에요. 그래서 랜덤 오라클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해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해시에 대한 1을 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3. 뭐 해시에다 2 넣으면
뭐 또 값이 나오겠죠. 5. 그렇죠? 이렇게 랜덤하게 리턴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랜덤을 이렇게 리턴하는 거고 랜덤 오라클이기 때문에 사실 해시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 해시를 넣었을 때 7이 되고 해시를 넣었을 때 2를 넣으면 9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해시에다가 1을 넣으면 뭐 4가 되고 해시에다가 2를 넣으면 뭐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매번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일정한데 해시가 어떤 식으로 구현돼서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 1을 넣을 때 2가 나고 뭐 2를 넣을 때 7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임의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샤는 어때요? 실제 샤 같은 건 1을 넣으면 어떤 값이 하나 정해져 있죠. 이 값이 다른 값으로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오라 진짜 랜덤은 아닌데 근데 어차피 해시 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시에다 어떤 입력을 넣으면 임의의 값으로 나오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게 랜덤 오라클 모델이에요. 그래서 해시를 우리가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고 생각합시다. 랜덤 오라클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데 그걸 랜덤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자, 공격자예요. 공격자는 사실은 알고리즘이죠. 공격자는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얘는 뭔가 속에서 돌려가지고 R과 S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R과 S는 어떤 식을 만족한다면 G의 S, R, VK, 마이너스 E. 물론 E는 해시 R, M. 자,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 공격자는 당연히 중간에서 막 계산하겠죠. 근데 해시 값이 뭔지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해시 값은 물어보는 거야. 랜덤 오라클한테. 요 R과 M을 주면 값이 얼마야 하는 거를 A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에 리턴되는 이 값은 랜덤처럼 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자기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속에서 막 계산하다가 R과 M을 이렇게 주면 그런 값이 이지 이렇게 랜덤 오라클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렇다라고 우리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R과 X를 만들어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은 속에서 해시를 돌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격자는 해시는 마치 랜덤 오라클 같은 거기 때문에 랜덤을 받아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R과 S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한테 물어봐서 랜덤을 얻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할 값을 계산할 거다라고 가정을 할 거라고요. 이 알고리즘에다가 이 해시 값은 다른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다시 리와인드해요. 알고리즘이니까 다시 돌릴 수 있겠죠.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돌리면 쭉 가다가 또 R과 M을 물어보겠죠. 중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우리가 대답을 다른 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해시에서 나오는 리턴이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자기는 그냥 랜덤하게 받은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공격해서 값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값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값을 주더라도 얘는 어쨌든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그니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시그니처는 당연히 앞에서 만든 시그니처랑 똑같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얘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으니까 똑같지 않을 건데 R은 어떨까요? 자, 시그니처가 R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R과 M을 물어봤을 때 이걸 받아서 뭔가 RS를 만들지. 그러니까 다른 해시 또 랜덤 몇 다른 랜덤을 통하는데 얘한테 물어봤을 때 어쨌든 R과 M은 똑같은 걸 물어본 거죠. 그럴 경우에 시그니처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시그니처 R은 뭘까요? 왜냐하면 다른 R을 했으면 또 물어봤어요. 같은 R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은 아마도 같을 거고 S는 아마 다른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R은 같아요. 그렇죠? R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G의 S승을 G의 S'승으로 나눠봅시다. G의 S승은 뭐랑 같았어요? R 곱하기 VK 마이너스 2승이었죠. 자, S'승은 R 곱하기 VK 마이너스 2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프라임을 받았을 때는 S 프라임을 만들어낼 거고 2를 받았을 때는 S라고 만들어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R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러면 뭐가 돼요? VK 2 프라임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뭐예요? 얘는 G의 S 빼기 S 프라임이죠. 그렇죠? 지수는 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의 인버스를 승을 하면 그러면 G의 2 프라임 빼기 2분의 S 빼기 S 프라임이 뭐예요? VK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모두 얼마였어요? P에서 있죠. 그럼 지수 세상에서는 뭘까요? 이게 모두 그 페르마의 정리 기억나요? X에다가 얼마를 하면 모두 P에서 1이 나와요? 네, 파이. 그러니까 P-1승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승 세상은 P-1번 돌리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수 세상은 모두 P-1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수 세상 입장에서 보면 이건 P-1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2 프라임 빼기 2의 인버스는 모두 P-1에 대해서 구하면 돼요. 구할 수 있죠? P-1을 알죠? P를 아니까. 그 다음에 2 프라임 빼기 2는 뭔지 알죠?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버스 구하는 건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G에 여기 뭐 나눠져 있는 게 S-S 프라임 곱하기 2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인버스 한 개 VK인데 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S값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S 프라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 프라임 알고 있죠? 해시 계산한 결과니까. E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인버스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 세상 그냥 모두 P-1에서 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수 계산할 수 있죠? 이 지수가 바로 뭐예요? 바로 G의 X승이 VK죠. VK에 대한 뭘 구했어요? 디스로그를 구했죠.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X라고 하는 건 S 빼기 S 프라임 곱하기 2 프라임 빼기 2인데 모두 파이 모두 P-1에서 자, 디스크로그를 풀 수가 있죠. 음, 슈노 스킴에서 누가 공격자가 시그니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크로그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디스크로그를 안 풀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슈노 스킴은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드버서리가 어태커가 있다면 X를 구할 수 있죠. 디스크 로그 GVK 이걸 구할 수가 있죠. G에다 몇 승을 하면 VK가 되는지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로그를 풀 수 있으니까 슈노는 is as
그 디스크 로그랑 동일하죠. D 로그 문제랑 동일한데 어떤 가정에서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디스크 로그랑 동일하다. 자, 근데 사실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는 게 좀 강력한 가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시를 그냥 랜덤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해시는 랜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해시를 랜덤 오라클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모델 상으로는 준호를 시키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증명이 안 돼요. 랜덤 오라클 모델이 아니면 사실 뭐 공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시를 잘 분석해가지고 해시에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럼 디지털 시그니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의 얘기가 뭐냐면 해시 알고리즘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블랙박스처럼 동작한다. 랜덤처럼 보인다. 속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약간 사실 부족해요. 저건 이제 뭐냐면 어태커가 서명을 못 만든다는 거죠. 서명을 만들면 우리가 어태커 한 번 더 다시 돌려가지고 뒤로 돌려서 다시 돌려서 뭔가 공격해서 디스크록을 깰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태커가 기존의 서명 같은 걸 보고 새로운 서명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서명에서 뭔가 X라는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서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시그니처 RS에 X라는 정보가 포함이 됐으면 저런 거 해가지고 막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명에 RS에 X라는 정보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R과 S에는 X란 정보가 엉들어 있다. 자, 저 얘기는 뭐냐면 X 없이 R과 S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R과 S를 X 없이 만들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 할 거냐면 공격자가 물어볼 거잖아요. 뭐 시그니처, 이 M에 대한 시그니처 얼마니, 요 시그니처 얼마니 막 물어볼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 줄 텐데 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냐면 해시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해시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X를 모르고도 시그니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 만약 증명한다고 치면 그러면 시그니처에는 X의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뭐냐면 그 해시에 대한 거는 내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공격자는 정말 블랙박스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내가 해시를 다 컨트롤해서 랜덤 오라클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시그니처에는 X라는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를 이제 보여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원래는 S가 저렇게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S는 K 빼기 2 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S를 내 마음대로 잡아요. 마음대로. 그냥 GP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G의 S승은 뭐가 되죠? 원래 베리파이를 통과하려면 R 곱하기 VK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2란 값도 그냥 마음대로 뽑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뽑은 다음에 자, G의 S승은 R 곱하기 VK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R을 계산해요. R은 뭐예요? G의 S승 곱하기 VK의 2승이죠. 이건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원래 해시에 R과 M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도록 내가 해시를 설정할 거야. 그냥 해시는 내가 컨트롤할 거니까 이렇게 컨트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주는 거예요. R과 S 그다음 뭐 메시지 이렇게 어태커한테 딱 줘요. 어태커 입장에서는 이거 체크해 보면 어때요? 맞죠? 왜냐하면 해시를 내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태커 입장에 나는 근데 X를 알고 만들었어요? 모르고 만들었어요? 모르고 만들었죠? 네. 그래서 X 정보 없이도 나는 시그니처를 막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랜덤 오라클 모델 상에서만 가능한 거죠. 랜덤 오라클 모델 상에서는 내가 랜덤 오라클도 나니까 내가 랜덤 그러니까 어태커가 나한테 랜덤 물어볼 거고 내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델로 쓴다면 그림으로 쓴다면 여기 챌린저가 있고 어태커가 있으면 어태커가 해시 정보는 전부 다 챌린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런 뭐 R과 M에 대한 해시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여기 적어 놓고 그냥 이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대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대답해 줬는데 얘가 어태커가 뭔가 밸리드한 RS를 만들려면 그거 가지고 디스크 로그를 풀 수도 있고. 이해돼요? 뭔가 되죠? 어렴풋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슈노로 스키면 어때요? 안전해요?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네,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슈노로 시그니처 스키면 증명 가능한 시그니처 스키이에요.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명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서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전자서명을 우리가 이제 전자서명의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행 같은 데서 전자서명 하잖아요. 또는 뭐 어디 다 전자서명 하잖아요. 전부 다 표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 표준을 우리가 DSA라고 얘기를 해요. DSA는 뭐의 약자냐? 네,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그래서 DSA는 그룹을 뭘 쓰냐면 GP를 써요. GP 스타를. 프라임이 좀 커야 되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좀 불편하죠. 서명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걸 작게 만들려면 어떤 그룹을 쓰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룹을 좀 작은 걸 쓰면 좋죠. 뭘 쓰면 돼요? 일리프틱 커브를 쓰면 일리프틱 커브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좀 작다고 P가 작다고 그랬죠. 한 250비트, 256비트 이런 정도로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리프틱 커브를 사용하는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ECDSA라고 불러요. 근데 일리프틱 커브 외에 다른 그룹도 쓸 수 있겠죠. 뭐 마음대로요. 어떤 경우에는 일리프틱 커브가 아니라 에드워드 커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 볼까요? ED 에드워드 DSA라고 불러요. 그래서 ED DSA는 표준 아니고 EC DSA, 뭐 DSA 두 개는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얘네들은 슈노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슈노르랑 좀 달라요. 슈노르에서는 해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시가 있었죠? DSA는 해시가 없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해시가 없고 그냥 요 2를 계산하는 게 R과 M을 그냥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해시가 있으니까 랜덤 오라클에서 다시 돌려가지고 다른 걸 주면 해가지고 익스트랙트 할 수 있었잖아요. 해시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표준 DSA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공격 방법이 있어요.
공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비트를 크게 잡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근데 왜 그런 표준은 증명이 안 되는 걸 썼을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슌으로 나오기 전에 만든 거라서. 옛날에 만들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표준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들어서. 원래 그렇죠. 잘 모를 때 만들면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이제 해시가 랜덤 오라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보면 전자서명을 하려면 전자서명하는 사이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또 공격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K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R을 계산을 하죠. G의 K승을. 그렇죠? 이런 다음에 해시를 한다고 했는데 해시를 하려 한다는 건 일종의 R과 M을 이렇게 주는 거죠. 해시 할 때 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 해시 E를 계산해서 딱 주면 그러면 S를 계산을 하죠. R 빼기 2 곱하기 X.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자서명을 주겠죠. R과 S 이렇게 M을 주면 이 사람이 베리파이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너는 뭔가 증명하는 사람이고 베리파이는 뭔가 베리파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리파이하는 사람이 저 랜덤 R과 M에 대해서 해시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인터랙티브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 문자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그마처럼 생겼죠? 그렇죠. 시그마처럼 생겼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왔다 갔다 해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니까. 그래서 시그마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퍼블릭키 인크립션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오센티케이트 퍼블릭 인크립션 할 때 해시 썼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G의 R 뭐 엘가마 할 때 G의 R A승인데 그걸 그냥 키로 안 쓰고 해시를 해가지고 썼었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해시를 쓴 거는 대부분 다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시큐리티 증명하는 것 때문에 썼어요. 그래서 리어인드 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또 만들어내면 이거 다르게 줘서 만들어내면 그것도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깨는 정도로 그런 것 때문에 해시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마 시메트릭 인크립션에서도 해시를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보통 해시를 쓰는 건 대부분 다 랜덤 오라클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스킨들은 거의 다 배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실제로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코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응? 모르겠어요. 그래서 숙제가 막 나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인스 아니 뭐야 GCD 계산한 거 손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짜봐야죠. 그렇죠? 지수승하는 거 손으로 계산했죠? 짜봐야죠. 짜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RSA 짜보면 되죠. 엘가마 짜보면 되죠.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볼 테니까 컴퓨터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나요? 랜덤 대부분 해시 프로토콜에 해시가 들어간 건 다 랜덤 오라클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해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